오늘의 주인공인 이 남자는 잠에서 깨어난 채 전날 밤 자신과 사랑을 나눈 여자친구를 보며 감상에 잡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그녀의 웃는 얼굴이 좋았습니다. 얼마나 그녀의 미소가 좋았냐면 그녀와 함께한 지난 3년간 그녀의 웃는 얼굴을 보느냐 정신을 놓아버린 적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남자에게 이별을 고합니다. 미안. 나 11월에 결혼해. 얼마 전에 선을 봤거든. S대 기업 다니는 사람이랑. 난 상관없지만 오빠 음악하는 게 부모님 마음에 안 드셨나봐 사실. 남자가 그토록 좋아하던 미소를 띄우며 말이죠. 그녀의 갑작스러운 이별 선언에 남자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으며 단지 그가 사랑스러워했던 그녀의 미소가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보일 수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고 어떻게 해서든 그녀를 붙잡아 해피엔딩을 이루고 싶었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남자는 언제나처럼 컴퓨터를 켜고 그리고 평소 자신과 채팅을 자주 나누던 DR80이라는 유저에게 3년간 연애를 한 여자친구에게 까였다며 신세를 한탄하고 어떻게든 그녀를 붙잡고 싶다며 고민을 토로했습니다. 그렇게 남자의 고민을 듣던 DR80이라는 유저는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혹시 그녀의 약점이 될 만한 걸 가지고 계신가요? 그의 채팅을 본 그는 한참을 멍하니 모니터를 보며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남자는 머릿속으로는 분명 그의 말을 들어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하지만 어떤 짓을 해서라도 그녀를 붙잡고 싶었기에 그의 말을 결국 실천으로 옮기고 말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말해.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남자의 리벤지 포르노를 유출하겠다는 협박은 매우 성공적이었고 그녀는 결국 선을 받던 남자와 연락을 끊고 다시 주인공과의 만남을 이어갔습니다만 그녀는 남자가 그토록 좋아하던 미소를 더 이상 짓지 않게 되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하고 맙니다. 이를 본 주인공도 해피엔딩을 원한다며 그녀의 곁으로 떠나게 되죠. 방금 본 얘기 어떠셨나요? 얼핏 봤을 적엔 그냥 씁쓸한 내용의 웹툰인 것 같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전래동화 선녀와 나무꾼을 현대적인 시점으로 재해석한 작품입니다. 사슴이 나무꾼에게 선녀의 날개옷을 훔쳐 떠나지 못하게 권유한 걸 리벤지 포르노로 붙잡았다 이렇게 치환해서 말이죠. 제가 일부러 반전 느낌을 주고 싶어가지고 이름을 처음에 좀 관쳤는데 어떻게 잘 와닿으셨는지는 모르겠네요. 주인공인 현대의 나무꾼은 어린 시절 봤던 선녀와 나무꾼의 동화 결말들 중 하늘로 떠난 선녀를 그리워하며 나무꾼 혼자 살아가는 이야기, 하늘로 올라간 나무꾼이 어머니가 그리워 지상에 내려갔다가 금기를 어겨 재승천하지 못하고 수탉이 되었다는 이야기, 다양한 결말들 중 같이 천계로 올라가 행복하게 살았다는 해피엔딩을 가장 만족해하며 자신도 그런 삶을 살길 바랬는데 리벤지 포르노를 유출하며 억지로 해피엔딩을 만들려던 현대의 나무꾼이 날개옷을 훔치며 선녀를 천계로 못 가게 붙잡은 과거의 나무꾼을 회상하는 장면은 이 웹툰의 아주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작품이 처음 연재된 게 2007년도인데 요즘이야 뭐 리벤지 포르노 하면 N번방 반스법이다 뭐다 해서 무조건 처벌입니다만 이 당시 때만 해도 서로 합의하에 찍은 나체 사진은 유포를 했어도 무죄였습니다. 나무꾼의 연인이었던 선녀가 무덤덤하게 확태를 했던 건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어서 내렸던 판단이었던 거죠. 오늘 리뷰할 작품은 봉천동 귀신과 옥수역 귀신으로 유명한 웹툰 작가 호랑이의 데뷔작 천년동화입니다. 어릴 적에 우리가 봤던 전래동화라던가 이솝 동화 작품들 나이를 먹은 시점에서 다시 봤을 적에 이거 애들이 봐도 되나 싶은 작품들이 몇 개 있습니다. 앞서 소개드린 손녀 나무꾼만 해도 목욕탕을 엿본다던가 날개옷을 훔쳐가는가 하는 장면들도 사실 범죄잖아요. 할머니와 소녀를 시기를 했으나 사냥꾼이 나타나 사냥을 한 뒤 배를 가르자 할머니와 소녀를 간신히 구출했다는 빨간 모자 이야기라던가 공양미 300석의 인신공양을 하는 심청천도 뭔가 당시의 시대 흐름상 효를 강조하고 싶은 건 알겠는데 지금 봤을 적엔 애들이 보기엔 조금 그런 내용이라 생각을 해요. 하지만 뭔가 전래동화들 특유의 아기자기한 그림체 덕분에 그냥 그런갑다 하고 넘어갔는데 참 찝찝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찝찝함을 느끼는 일부 창작자들은 이걸 재해석해서 자신만의 작품으로 내놓곤 합니다만 대부분 해외의 전래동화 이야기이고 한국의 전래동화를 이렇게 해석하는 작품은 흔치 않습니다. 호랑 작가의 천년동화는 총 6가지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 옴니버스 웹툰입니다. 아니 근데 그래봤자 그냥 전래동화 클리셰 비틀기가 거기서 거기 아님.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작가 본인이 워낙에 힙한 사람이라 이거에 대해서 연재를 하며 고민을 엄청 했다고 해요. 가령 천년동화 중 가장 큰 감동을 줬다 칭찬받는 흥부전 에피소드 같은 경우에는 원래대로 동화의 전개라면 차에 치여 공경에 처한 재벌 아버지를 도와준 흥부가 엄청난 보답을 받자 놀부가 재벌 할아버지를 일부러 차로 치어서 정신을 잃게 한 뒤 도와주는 척을 하고 그 사실을 한 재벌 할아버지가 놀부에게 벌을 내린다. 이런 전개라면 웹툰 자체야 제작하기는 훨씬 쉽겠습니다만 이렇게 똑같이 따라할 바에 그냥 동화책을 사보는 게 낫지 재미가 없다며 독자들에게 답변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요즘 웹툰이야 뭐 자체적으로 웹툰 측 어플에서 부금을 넣고 빼고 할 수 있습니다만 10년도 초반 때만 해도 이런 기능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호란 작가는 애초에 게임 업계에서 3D 그래픽과 프로그래밍을 담당했던 경력이 있어서 브라우저에 스크롤을 감지해 부금이 나오게 하는 연출을 웹툰에 최초로 접목시켰죠.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으며 3D 플래시 기술을 극대화해서 나온 작품이
바로 옥수역 귀신과 봉천동 귀신이고요. 요즘은 뭐 VR 기기가 뜨다 보니까 아예 회사를 차려가지고 이쪽으로 사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23년도인 요즘이야 호랑 작가를 공포 웹툰 점프 스퀘어 원툴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텐데, 뭔가 스토리 짜는 능력이라던가 연출로서 이 작가의 찐 면목을 보고 싶은 분들에게 오늘 소개해드린 천년 동화를 다시 한번 추천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며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